안녕하세요. 작심 3일 한능검 3일 동안 한능검 30점 올리기 프로젝트 고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고려의 제도하고 고려의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소 2문제가 나오고요, 많을 때는 3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제도에서 먼저 도병마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병마사는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도병마사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원간섭기에 도병마사가 도평이 사사로 바뀐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도병마사는 병마사, 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기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간섭기에는 최고기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조선시대의 비변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변방에 대비한다 그래서 원래 군사기구로 출발을 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는 최고기구가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병마사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냐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민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중서문화성에는 제신이 있고요, 바로 밑에 중서문화성에 낭사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중서문화성의 높은 애들이 제신이 되는 거고요, 낮은 애들이 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높은 애들과 중추원의 높은 애들, 추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중서문화성의 중과 중추원의 중요한 애들 두 놈이서 높은 애들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고려의 최고 기구였었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간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조선에 이어지는 제도가 되겠고요. 고려 시대에도 서경, 간쟁, 봉박을 합니다. 그대로 알아주셔도 되는데요. 서경이라는 거는요, 동의권 제도가 되겠고요. 간쟁은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봉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간의 서경, 간쟁, 봉박은 왕권 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감찰기관인.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조선시대의 태종이 문화성의 낭사를 독립시켜서 사관원을 만들었다. 요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간제도가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인데 태종은 여우같이 자기 편을 심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관원에서 왕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대신들을 견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종의 왕권 견제책이었다.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 꼭 보시고요. 삼사는 항상 고려하고 대비돼서 조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삼사는요, 단순 회계기관입니다. 조선시대 3사는 왕권 견제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경연을, 왕교육을 담당했던 것이 한림원이 있는데 선제에는 가끔 등장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집현전이라든지 홍문관이 경연을 담당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은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국자감, 앞에서 배웠습니다. 국자감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데요, 발해의 주자감은 아주 존재감이 있었다고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의 어사대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요, 발해에 있어서의 중정대 꼭 아셔야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발해의 중정대가 감찰기관인데 이것도 꽤나 발해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이고요, 국자감이 여기서는 기술학까지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산학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거고요. 그런 애들이 3사에 가서 단순 회계를 담당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유학교육만 시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한능검에서는 별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제도는 앞에서 배웠듯이 쌍기가 건의를 해서 광종 때 처음 실시됐다. 조선과 비교를 해서요, 제술과 명경과 특히나 승과가 있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게 고려시대를 특징을 짓고요. 요즘 들어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자주와 문생간의 관계, 요게 요즘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주는 시험관이었고요.
문생이라는 것은 합격자인데요. 얘네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고려시대의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제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성종 때 처음으로 지방간을 파견을 했고요.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역시 5도 양계가 되겠습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그래서 안찰사를 파견을 하고요. 양계는 군사구역이기 때문에 병마사, 앞에서 우리는 도병마사를 배웠습니다. 병마사를 관할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병마사가 들어가면은 군사기구요. 도병마사도 원래는 군사기구였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도 양계. 앞에서 우리는 통일신라에서 신문왕 때 뭐였었죠? 구주 오소경을 배웠습니다. 꼭 특징적인 시대를 나타내는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에서는 2군 6위 그 자체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것이 되겠고요. 주영군, 주진군은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앙군, 지방군을 별로 구별해서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려과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원간섭기 변화에서는요, 이성이 뭘로 바뀌냐면요, 황제국가에서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서 제후국가에서 성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부로 격화시킵니다. 삼성 육부에서 성을 없애고 부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첨의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의부하고 도평이 사사가 나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원간섭기를 특징한 짓는 것들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찰관으로서 다루가치가 원간섭기에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조선과 비교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지배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배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고려시대 지배층은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호족 같은 경우는 우리 배웠습니다. 신라 하대에 출연을 했었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호족으로서는 장보고를 배웠었네요. 그리고요, 이 호족들은 고려 초기까지 지배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종 때에서야 문벌 귀족과 향리로 분화가 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지역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가 성종 때에 바로 지방간이 처음으로 파견이 되면서 중앙으로 가면은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요. 지방에 남아있으면 향리가 된다. 향리는 고향에 있는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문벌 귀족 같은 경우는요,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특권을 유지를 했는데요. 문벌 귀족 같은 경우, 귀족이 뭡니까? 특권이 세습이 돼야 됩니다. 세습되는 토지가 바로 조상의 음덕에 의한 공음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음서 같은 경우는 조상의 백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서와 공음전, 조상의 음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뭐에 의해서 몰락을 하냐면요, 우리 배웠습니다. 인종 때 문숙예인하는 그 고려 중기의 인종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에 의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무신정변에 의해서 끝장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벌 귀족 사회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차별받던 무신들이 이제 집권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연도 배웠습니다.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선 무신정변이 되겠고요. 1170년에서부터 1270년이 되겠습니다. 딱 100년. 얼마나 좋습니까? 딱 100년이 무신 집권기가 되겠고요. 무신 집권기에는 왕보다는 무신 집권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무신 집권자의 변천에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요, 바로 채충원이 기준이 됩니다. 채충원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고요. 채충원 이전에 있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같은 경우는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교정 별감이 되면서부터 안정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무식한 무신들이 정권을 잡자 무신들에 대한 반무신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신들의 그게 바로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 되겠습니다. 시기 구분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무신집권기가 되겠고요. 최충원 이전이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보당 같은 경우는요. 의종의 복위를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 정중부 제거를 시도한 사람이 조이총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신난 초기의 반무신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무신들은 어떤 기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를 했냐면요. 삼별초와 도방이 바로 최씨 정권의 최고 기구에서 최고 군사 기구가 됐습니다. 몽골이 들어왔을 때 저항을 하는 그 삼별초가 되겠고요. 원래는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충원은 또한 뭐를 만들었냐면요. 최고 기구로서 교정도감을 만들었는데요. 도감이라는 건 원래 임시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정별감이 됐었고요. 그거 이전에는 장군들이 노는 중방이 있었습니다. 무거울 중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군들은 옷을 많이 갑옷 같은 걸 입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장군들이 놀고 있는 중방에서 교정도감으로 바뀌고 교정별감인 최충원이 바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했었다. 그러면서 봉사십조를 올리는데요. 이것도 개혁악이니까 하지만 자기는 밑에서 다 해먹으면서 입으로만 봉사십조를 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요. 하층민의 봉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하층민의 봉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바로 무신 중에서 이의민이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의민이가 아주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아빠는 소금 장사였었고요. 엄마가 절의 노비였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천한 이의민이가 최고가 되는데 우리라고 못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층민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김삼이 효심이 반란을 일으키고 만적이가 만적은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충원의 산업이었었던, 따라서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최충원 집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 초기가 아니라 최충원 집권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당연하게서 자기의 주인이 개성에 살기 때문에, 개경에 살기 때문에 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충원의 산업일 같은 경우는요, 신분 해방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무신 집권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되면서 원에 항복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원 간섭기가 되면서 주로 친원 세력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성장을 하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지저분한 집권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농장을 소유를 했었다. 그래서 산천을 경계로 해서 자기의 토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평이사사, 우리 배웠네요. 도병마사가 도평이사사로 바뀌었고요. 최고 기간이 되었는데 이거는 원간섭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공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었다. 이거 원간섭기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의 라이벌이 되겠고요. 따라서 권문세족을 까대기 위해서 성리학을 수용을 했고요. 과거를 합격해서 중앙간직에 진출을 했던 지방에 있었던 향미자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멸망은 요동정벌, 앞에서 배웠네요. 우왕 때 요동정벌이 있게 되고요. 이성계, 이하도 해군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권력을 잡아서 과점법을 먼저, 토지제도를 먼저 실시를 하고 조선을 개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 더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해방 이후 1946년에 북한에서 3월 달에 토지 개혁을 먼저 하고 1948년 9월 9일에 정부를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선을 세우기 전에 미리 조선의 토지 제도가 되는 과전법을 미리 실시를 했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신집권기에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신집권자들 최충원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